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제부터 서양 철학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서를 같이 읽기 앞서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죠. 한 명의 철학자가 되기 위해선 설명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 위에 존재론과 인식론을 펼쳐나가죠.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윤리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려면 이 세계는 무엇이고 그 위에 존재하는 인간은 어떻게 이 세계를 인식하는 거에 대한 나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들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간략히 답변하자면 이렇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이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지성적인 짐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과 친숙해지는 편이 좋은 것이다. 우리의 삶은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의 연속이 삶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좋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의 선택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빠른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말한 것들로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두면 매 순간 즉흥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에도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인식론을 설명할 때 모든 개체는 전부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 나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설득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득하며 지낼 때는 우리가 다른 판단을 가진 사람에게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죠. 여기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성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해답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다는 것과 안다고 믿는 것 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참되고 옳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간의 구분이다.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들은요, 비판적 시험과 반대 주장에 확고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장만이 타당하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학 역시 인간이 발명해낸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론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천체에 관한 이해를 다룬 학문인데요, 인문학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천문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곳에서 행성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이 행성에서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 중에서도 지구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진화학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구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의식 있는 존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뇌과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학은 문과과학으로 발전해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학문 구조이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변주들을 최대한 통제해야만 결과값을 알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필히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적 사고로 조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분절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설명했던 것들을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들이 철학사를 엮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책을 읽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책의 패턴은 자연권 문제와 과학 및 과학적 합리성의 확장에 주안점을 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입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학사 서술을 하면서 당연히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역사 서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 서술은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자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옹기니의 말에 보면 번역가 윤영식 선생님은요, 저자 시르베크의 학문의 깊이에 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식 체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은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저자가 쓴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기에 좋은 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이 쓰인 목적 자체가 본래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 철학 교재로 집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각 철학자는 자신의 시대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나름의 우주론, 존재론, 그리고 윤리론을 펼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어떤 태도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견해를 그들의 견해에 견주어 시험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과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각 시대의 철학사를 쭉 같이 저와 함께 읽어나가시면서 각각의 철학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질문해가면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는요, 근대 초의 과학혁명이 당대의 세계관에 도전하여 새로운 인신운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발흥과 사회과학 내에서의 혁명도 과학혁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서양 철학사 2권 뒷부분으로 가면 다윈, 프로이트, 쥐르켄과 베버라는 철학자들이 다뤄지고 정신분 분석학에 대해서도 꽤 깊이 있게 다룬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저자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제1과제는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부축해줄 수는 있다. 정답들을 모아 밑줄을 쫙 쳐놓은 책이 있어서 그저 그 책을 들춰보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 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자도 말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닌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철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보다 먼저 삶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인 철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해보며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공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